한국 오플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척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영상 언제 올리냐, 무슨 일 있냐, 이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근황도 알리고 할 겸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바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을 어떤 걸 올려드려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 오픈은 파도주 계산이나 아웃츠 계산, 배팅에 대한 방법, 세세한 전략들,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나 외국에서처럼 적용시키기도 힘들고, 한국 오픈에 적용시킨다고 해도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승률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근황도 알리고 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소개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플레이포커와 포커브러스 온라인 위주로 게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프에서는 너무 고인물도 많고 레이크 및 이 가게만 돈을 잘 버는 구조라서 요즘 오프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거의 매일 나가고는 있지만 제가 게임을 치는 게 아니고 이 롤링이라고 지인들이나 손님들 데려가고 시간 대비 롤링비를 받으면서 손님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저일 때 몰랐던 부분들이 막상 이 세계로 들어오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게임을 치면서 냈던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을 보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관계자로 들어간 건 아니고 시간적인 구애도 받지 않으면서 손님들의 수와 시간 대비 페이를 받는 거라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지만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을 사업 무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마카오보다는 수익 구조가 형편없어서 이 마카오 하늘길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케어했던 손님들과 필리핀과 베트남도 같이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케어도 하고 했었는데, 필리핀과 베트남 정킷은 이 에이전트 일로 하기에는 힘든 점도 많고 개척해야 될 것도 많아서 접기로 마음을 먹고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다시 재정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는 일은 한국 오프에서 롤링이라는 걸 하고 있고, 게임은 온라인을 접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글라인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홀덤을 온라인으로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 진입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 중에 온라인만 하는 유저가 많아서 이리저리 도움도 많이 받고 지금은 자리 잘 잡고 하루에 시드 대비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루징은 시드 대비 50%로 설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고, 시드는 저의 뱅크롤 대비 10분의 1을 설정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뱅크롤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시드는 10만원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수익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목표로 하고 루징은 하루 5만원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게임은 주로 플레이포커와 포커브러스 두 가지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고, 저는 멀티로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보다 시드 대비 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방 하나에서 집중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자분 중에 좀 특이하게 게임을 치는 분이 계셔서 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이하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한국 오프에서 수익이 아주 잘 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구독자분한테 동의도 얻었고 자신의 노하우가 노출되는 걸 처음에는 꺼리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을 K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닉네임은 K가 아니지만 설명하기 편하게 K로 가 닉네임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오프에서 K 닉네임을 쓰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K님은 항상 스타트 때 오지 않고 스타트하고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보통 12시나 1시쯤 가게로 오십니다. 그 이유가 이 스타트 때는 좀 바가바가도 많고 쇼스택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전략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쯤 지나면 이기고 있는 핸디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런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칩도 딥스택이 되어 있고 이기고 있는 핸디와 지고 있는 핸디를 파악하고 이기고 있는 핸디를 공략을 합니다. 지고 있는 핸디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승부를 잘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합류를 하면 본인이 게임이 안 풀려서 깊어질 때 일어나기 편하다는 겁니다. 스타트 때 8시, 9시쯤 와서 초반에 깊어지면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플레이를 더 깊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늦게 와서 깊어지면 털고 일어나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포, 11포보다는 8포, 9포, 쇼포에서 더 잘 통하는 전략이라서 늦은 시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K님은 프리플랍에 플레이할 핸드가 들어오면 오픈 레이즈 없이 100% 림프를 탑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앞자리거나 이기고 있는 핸디가 오픈을 하면 100% 림프 콜 레이즈를 합니다. 사이즈도 크게 레이즈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플랍에는 100%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즉 프리플랍에서 오픈 레이즈나 3벳 레이즈에 콜로 끊어서 플랍을 보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폴드 아니면 3벳 포벳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픈 레이즈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 오프 특성상 누군가 오픈 레이즈를 하면 3벳 없이 다 콜로 끊어서 플랍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멀티웨이로 플랍을 보면 그만큼 팟을 가져오는 게 힘들다고 판단해서 아무리 좋은 핸드가 들어와도 오픈 없이 림프콜을 하고 누군가 오픈을 하면 그때 3벳으로 팟을 가져오던지 해접으로 플랍을 봅니다. 이렇게 플랍을 보게 되면 또 여기서는 팟 컨트롤을 합니다. 프리플랍에 엄청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플랍에는 엄청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바꿉니다. 본인이 플랍의 도움을 받던 못 받았던 무조건 책을 줍니다. 프리플랍에는 이 배팅의 주도권을 가져가 놓고 플랍이 열리면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본인의 포지션 상관없이 잘 맞았던 안 맞았던 비전이던 상관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책을 줍니다. 플랍에 팟을 컨트롤해서 턴 카드가 깔리면 상대의 액션에 따라서 플레이를 합니다. 본인이 잘 맞지 않으면 밀어넣지 폴드도 하고 여기서 블러핑을 줘야겠다 생각하면 체크레이즈를 하고 내가 띄울 게 있으면 콜로 끊어서 리버를 봅니다. 이런 플레이가 왜 가능하냐면 이 프리플랍의 주도권과 포지션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프리플랍에 키워놓은 팟을 플랍에는 컨트롤 해주고 턴의 승부를 보는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플랍에는 상대도 주도권 포지션 없기 때문에 상대 액션으로 카드를 리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턴 액션은 배팅 사이즈로 어느 정도 상대 카드를 리딩하기 좋고 블러핑도 잘 통하고 비전 카드들도 플랍에 2장이 남은 상태보다는 이 턴에 1장이 남았을 때 포기시키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플레이는 상대로 하여금 프리플랍부터 미더 못 미더가 되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상대가 탑페어를 맞아도 플랍부터 동크벳을 하기도 애매하고 거의 90% 이상 책이 나오는데 책백으로 턴을 보고 턴에 블랭크가 떨어져서 배팅을 하면 레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플랍 책 턴 레이즈를 자주 맞으면 상대는 여기서 미더 못 미더가 되기 때문에 이 K님의 핸들을 리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빈도로 폴드도 하고 블러핑 레이즈와 꽉 맞은 레이즈를 섞어가면서 쓰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한번 제대로 걸리면 앞상이 그대로 이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K님 입장에서는 포지션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잘 맞았을 때는 도망가기도 쉽고 칩도 많이 상하지 않습니다. K님의 이런 플레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오프 특징을 잘 파악하고 정말 잘 짜여진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국 오프에서는 3벳을 하는 핸디가 잘 없고 3벳을 맞으면 보통 핸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3벳을 맞으면 최소 에이스 마담까지는 읽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벳은 나의 핸드 가치를 올려주고 여기서 포지션까지 잡고 있으면 운용하는데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포지션이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는 핸디한테 잘 먹히는 게 이 칩이 거꾸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극도로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폴드 시키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지고 있는 핸디한테 사용하면 졌다 콜, 아몰라 콜, 비전이면 한 장이 남아도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플레이가 깊은 핸디하고는 승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홀덤이라는 게 플랍에는 완전 노사연은 없습니다. 겉샷, 투어버, 세컨 페어 등등 어떤 핸드로 플랍을 봐도 조그만한 사연이라도 다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랍에서 상대를 컴뱃으로 폴드 시키는 것보다는 턴에 가서 상대를 폴드 시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플랍에는 상대도 턴까지만 볼까 하는 마음으로 컴뱃에 콜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3벳을 콜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플랍의 폴드는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턴에서는 배팅은 마지막 한 장 남은 상황에서 노사연도 많고 아웃추도 많이 줄어들고 턴 배팅에 콜을 받으면 리버 배팅까지 신경 쓰이기 때문에 턴에서 폴드 시키는 게 플랍에서 폴드 시키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 K님 전략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플랍에 이 프리미엄 카드로 림프를 탔는데 오픈 레이즈 없이 그냥 플랍을 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는 K님은 미련 없이 팟을 포기합니다. 플랍에 탑 2페어나 셋이 되지 않는 이상 팟에 욕심을 단 1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K님 3벳에 이 4벳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K님이 3벳을 프리미엄 카드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폴드를 합니다. 3벳하고 4벳에 자꾸 폴드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들도 K님 스타일을 파악하고 자주 4벳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어라인이나 킹파켓이 들어왔을 때 상대의 4벳에 5벳 올인을 하면 오히려 상대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200BB에서 100BB 정도 내려가면 계속 애드온을 해서 200BB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플레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를 깊게 하지 않으면 이 전략도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전략으로 수익을 보려고 마음먹었다면 플레이가 깊어지는 것도 감안하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단점들을 조금 보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연락 와서 플레이 하는 거 보고 제가 림프 타지 마라, 주도권 가지고 가서 왜 컴뱃을 안 하냐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승률도 좋고 이길 때 많이 이기고 그러길래 본인만의 철학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술 한잔 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을 때 괜찮은 전략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플레이는 한 가게에서 매일 보는 핸디들한테 나중에는 안 먹힐 수도 있다. 가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기셨고, 가게에서 다른 핸디들이 꼬치하는 거 말고는 별 문제 없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핸디들이 플레이 X같이 한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아마 곧 밴을 당할 것 같긴 한데 오픈은 많다 걱정하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제 손님이지만 가게에서 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돈을 잃어줄 수는 없지 않냐. 이게 전업이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남들 시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줬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수익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K님처럼 자신만의 플레이를 만들어서 전략을 짜고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맨날 지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점을 찾고 고치고 전략을 다시 짜고 해야 됩니다. 맨날 런이 안 좋다, 이들려는 맨날 나만 넘긴다, 내 뽀뽀는 한 번을 안 띄워주고 상대 뽀뽀는 왜 맨날 저렇게 잘 뜨냐,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면 평생 발전도 없이 돈만 잃게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올해에는 좀 승승장구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